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경인교육대학교 주규론 교수입니다. 이번 2021년 한국 웰니스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웰니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학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웰니스의 데이터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경인교육대학교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눠보고요. 실제적으로 웰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SNS를 분석하고 유튜브를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도래가 되어졌고 우리 가까이에 와서 다양한 기술로 현재 지금 나타나지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특히 지능화라는 용어로 대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차 산업혁명은 100여 년부터 시작해서 3차 산업혁명은 40여 년까지, 즉 산업혁명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주기는 어느 정도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이 3차 산업혁명보다는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 주기는 짧아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범위와 영향력은 꽤 크게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5차 산업혁명은 언제쯤 우리에게 도래가 되어질 것인가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금방 도래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진흥화가 되어지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가 함께 융합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우리 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는 우리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나 코, 입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가 IoT, 센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혈관을 따라 이렇게 핏줄을 따라 흐르는 이 피를 우리가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피가 전체적으로 돌아야 각 기관이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핏줄은, 혈관은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5G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피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 시기에서부터 급속하게 데이터 양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 전망을 봐도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굉장히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로부터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 이게 이제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 생성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AI가 판단을 해서 나온 이 데이터가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개인 맞춤형 정보가 발생하게 되고 개인 맞춤형 웰니스가 실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21년 글로벌 IT 트렌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 중심은 어떠한 기술의 발달도 결과적으로는 사람,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어떤 우리 웰리스도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줘서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독립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프라인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온라인 안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인데 이 회복 탄력성은 다양한 어려움 또는 어떤 마비 현상들이 앞으로는 IT 기술, 즉 데이터를 포함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복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고객들의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서 물건 가격을 현재 10분마다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10분마다 물건 가격을 최적화하다 보니까 매년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즉 18세에서 45세의 남성이면서 외국 영화를 즐겨보고 $3,000 이상의 수입을 가진 또 임대주택에 사는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무엇일까?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 때문에 가능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타벅스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스타벅스는 어떤 매장을 내기 전에 빅데이터로 상권을 이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권 내에서 위치, 교통 패턴이라든지 인구 이동, 지역 인구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자체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주문한 정보들을 또 수집을 해서 커피 취향이라든지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방문 예상 시간 등을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스타벅스의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입니다. 요즘 넷플릭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는데 이 넷플릭스가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이거의 성공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우리는 100%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아담 샌들러와 영화 4편을 계약을 합니다. 이 당시 아담 샌들러는 이제 한물간 영화 배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때 영화 평론가들은 아담 샌들러가 주연한 영화 4편에 대한 평론가들이 점수를 0점으로 매겼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500만 사용자가 추가가 되면서 2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죠. 따라서 지금도 넷플릭스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다양한 층의 사용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조직 이론가이면서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는 빅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눈과 귀를 막고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트너의 수석부사장인 피터 손더가드는 데이터는 휘발유를 상징을 한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휘발유를 연소시키는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엔진이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데이터는 이제 모든 어떤 IT 기술의 원동력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웰리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분석된 결과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 분석은 유튜브를 제외한 SNS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SNS라고 하는 거는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얘기하고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기사,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범위를 잡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2015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웰리스라는 거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2015년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웰리스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운동, 헬스, 뭐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은 연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연관된 순위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제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2015년도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강, 그 다음에 웰리스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이 상단에 차지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웰리스 관광에 관한 어떤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 운동, 웰리스에 관련된 산업, 여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 까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더니 역시 건강, 관광, 그 다음에 웰리스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코로나에 관련돼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웰리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상단에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웰리스에 관한 웰리스 여행, 그리고 웰리스 서비스, 웰리스 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단에 차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요즘 웰리스 관광지를 찾는 그런 것들이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2015년, 20년, 21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분석한 것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연관되어져 있는 그 단어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살펴보았을 때 2015년도에는 웰리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78.7%, 부정적인 답변이 20%였는데 2020년도에 오면서 자, 긍정은 85.8%, 부정은 10.3%로 긍정이 늘어났고요. 부정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로 오면서 긍정은 86.5%로 좀 더 늘어났고요. 부정은 9.3%로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웰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인 면은 점점 더 늘어가고 부정적인 면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단어를 우리가 살펴를 보면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는 웰리스를 즐기다, 좋다, 재밌다 뭐 이 정도로 살펴봤는데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웰리스는 우리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건강에 우리가 웰리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건강한 삶, 그리고 웰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는 굉장히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이 상단에 차지하는 것을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오면서 웰리스는 굉장히 가능해. 우리가 웰리스에 대한 관광, 웰리스 서비스, 웰리스의 삶은 우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가장 위에 키워드로 왔고요. 그 다음에 웰리스는 좋다. 그리고
이제 웰리스에 관한 여행 서비스들은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최고다, 건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상위에 도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웰리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워드맵으로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뭐 즐기다, 근데 실패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는 증가했지만 이것을 웰리스로 가능하다 졌다는 것이 키워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좋다, 건강하다, 최고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된다, 웰빙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제외하고 유튜브로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튜브로만 분석을 해봤더니, 자, 웰리스라는 키워드가 2019년도에서는 검색수가 29만 7천만, 29.7천만이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43만 5천 정도로 늘어났고요. 21년도에서는 55만 3천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 웰리스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아도 2019년도는 63%였는데 횟수가 증가하면서 2021년도에서는 77%까지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유튜브는 2019년도부터 조사를 했느냐? 우리가 유튜브가 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한 것이 2018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는 2019년도부터 1년 단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2019년도에서는 17%였는데 11%, 5%로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웰리스가 현재 사람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가까이 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긍정, 부정 단어, 유튜브를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2019년도에서는 좋긴 하지만 부담스럽다,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과연 이게 잘 될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2021년도에 오면서 이건 굉장히 좋다, 웰리스에 관한 여행, 웰리스 산업, 웰리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좋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이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서는 부담스럽고 궁금했는데 2021년도에 오면서 가능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감사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웰리스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삶에 점점 더 가까이 안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요 긍정, 부정 단어가 어느 쪽에 좀 많이 쓰였느냐를 살펴봤을 때 2019년도에는 문화, 여가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쪽에도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2020년도로 들어오면서 장소 쪽에는 줄어들었고요. 문화, 여가와 개인 삶, 라이프 쪽에 좀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많이 추가된 게 뭐냐면 시사 경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사 경제 쪽, 이제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웰리스의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웰니스가 매우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웰니스와 웰빙에 관해서 두 가지를 놓고 연관 검색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2015년도에는 그냥 뭐 다이어트, 맛집, 요런 음식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21년도에는 건강, 운동, 관광 요런 거에 좀 더 키워드가 맞춰져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삶의 만족도를 보면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매우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최하위권이었죠. 부정적인 영양 균형도 역시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지금 조금 좀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정적으로 더 영양 균형도 안 좋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웰니스의 맞춤형 웰니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게 되면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통적인 치료 방식은 대장암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치료 방법은 같았어요. 이 치료 방법을 했더니 효과가 있는 군, 효과가 없는 군, 역효과가 나타나는 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동일한 암 환자들을 분석했을 때 이 분석에 군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군, B라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군, C라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군을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나눴을 때 전체적으로 효과가 매우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웰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A타입의 웰니스를 즐길 수 있는 B타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군, C타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군 이런 형태로 나눠져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모두가 만족하는 웰니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패러다임도 예전에는 질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서 예방이냐 치료냐 케어를 해야 되는 거냐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개인 맞춤형 건강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웰니스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사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짤막하게 제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하게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좀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웰니스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짤막한 결과지만 시사점을 살펴보면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건강을 위해서 자기관리 욕구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도도 높아졌고 자기관리 욕구도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심신 건강 보조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웰니스의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및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의 질 혁신을 주도하는 웰니스 기반 웰니스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웰니스 학회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유보다는 이제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병이 걸리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 치유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방을 하고 그를 통해서 건강관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웰니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진 자가 강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데이터를, 즉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더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웰리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제게는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